며칠 전에 방구석 일렬을 통해서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를 감상했습니다. 방구석 일렬에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했는데요. 한 편이 화양연화였고 다른 한 편은 영웅본색이었습니다. 볼 때는 유명한 홍콩 영화 두 편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화양연화와 영웅본색을 나란히 놓고 소개를 한다는 것은 참 안 어울리는 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덕분에 저는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개봉한 작품이더라고요. 꽤나 유명했던 영화였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남자 주인공인 양조위는 40대 아저씨거든요. 그 아저씨가 느꼈을 감정을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20대였던 제가 알 턱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양조위의 나이가 되었고 방구석 일렬을 통해서 본 화양연화의 그 양조위는 남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화양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화양연화의 정확한 뜻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 그런 뜻이라는데요. 뭐 알고 계셨는지. 그러나 남자 주인공 양조위, 극중에 이제 주모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인 장만호, 극중에 이제 소려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또 동시에 불행했죠. 결국 그들은 헤어지는데요. 덕분에 아슬아슬한 불안감 속에 사랑을 주고받던 그들의 불행은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불러올 수 있었던 이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감수하고 싶을 정도로 그들을 흔들어내던 사랑의 행복도 끝이 나죠. 조마조마한 그 사랑의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여하튼 두 사람은 그렇게 추억할 수도 있기에 아마 제목이 화양연화였을 것 같습니다. 안톤 체호프가 지은 사랑에 대하여라는 소설도 화양연화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이건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안료인이라고 하는데 안료인은 유부녀인 안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건지 뭐 판단하기 어렵지만 안료인은 총각이었습니다. 둘 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안나는 지방법원 차장인 루가노비치의 아내입니다. 부부 사이 그 나이 차이 난 20살 정도 났고요. 안료인은 루가노비치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들어서서 안나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이제 푹 빠져버립니다. 루가노비치와 안나 모두 안료인에게 친절한 환대를 베풀었고 안료인은 안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루가노비치의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죠. 루가노비치는 이제 친절을 베푼 것이었지만 안나와 안료인 사이에서는 이제 미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감정을 말로써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고 또한 선을 넘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이별하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순간에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고백하죠. 그러나 마지막 포옹과 가벼운 입맞춤을 끝으로 그들은 헤어집니다. 안료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의 가슴 속에 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 하찮고 거짓된 것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일반적 통념에서의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을 떠나 그보다 더 높고 이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안료인과 안나가 서로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임에는 분명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안나가 루가노비치와 이혼하고 안료인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안나가 루가노비치와 결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안정적인 삶과 그녀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로 인해서 가능했던 품위와 교양은 그녀의 결혼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너무 순진한 말이죠. 안나가 안료인과의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랑의 행복을 앗아가 버릴 사건들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끝난 그 둘의 분류는 불행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죠. 어쩌면 안료인도
화양연화의 주모은처럼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신비로운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숨막히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화양연화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하여 라는 소설도, 그리고 화양연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살게 되지만 누구나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하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불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불행이 될 수 있는 사랑을 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안톤 체호프의 말대로 사랑은 신비이고 선과 악의 판단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은 마치 인생에서 한 송이 꽃을 얻기 위한 무모한 시도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것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이 한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한 사람은 인생을 회상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사랑해서 좋았네.